할 수 있겠죠? 예. 자, 안녕하세요. 통합커피 이혜상입니다. 자, 오늘도 배워야 될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물질대사와 효소입니다. 예,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질대사인데요. 자, 물질대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총칭해서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자, 물질대사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합성하느냐, 분해하느냐. 이게 다른 말로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것. 이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은 분자를 모아서 큰 분자로 만드는 것. 이것을 뭐라 부른다? 합성,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반대를 큰 분자를 쪼개서 분해해서 작은 분자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분해,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의 출입이 꼭 수반됩니다. 에너지가 꼭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보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하고 계셔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로 정리를 해보면 동화작용은 합성이고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때 에너지는 들어간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그래프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 그죠? 에너지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 봤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는 요것이 동화작용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화작용은 그 다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되면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래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 봤을 때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낮은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방출됐으니까요. 그죠? 자, 대표적인 예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예냐면 합성, 그러니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문제에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주 재료가 이산화탄소고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보조 재료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무엇을 만드는 과정입니까? 유기물은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 화학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산소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광합성은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응을 하다 보니 광합성을 하다 보니 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용할 것보다 더 많이요. 세포호흡은 이 짝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분으로 섭취를 하던 이렇게 받아들인 이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거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결국에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이니까 합성하느냐 분해하느냐, 동화작용이냐 이화작용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예들까지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화학 반응이 인체에서
아니면 생물체 안에서 이게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예로 들었던 광합성이나 세포 같은 것들이 쉽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온도를 올려주면 반응은 빨라질 텐데 그런 반응을 빨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확보하지가 못하죠. 체온이 기껏 해봐야 36.5도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잘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물질 대사거든요.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증거로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증거가 우리가 생명체라는 거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물질 대사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 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효소라는 것에 도움을 받습니다. 자, 효소는 그러면 온도를 올려주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 물질 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과 현장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봐주시길 좀 부탁을 드려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값의 에너지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활성화 에너지 값 자체를 효소가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촉매로서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반응은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효소의 작용은 1:1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넣어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건 맞는데 효소를 계속 넣어준다고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 값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그리고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효소를 넣어주면 활성화 에너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효소를 더 넣어준다고 해도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그 지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반응 속도는 효소를 더 넣어주면 반응물이 많다고 한다면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1 매칭이다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효소하고 반응물은 1:1 매칭이다. 그리고 이 효소는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있습니다. 그죠? 자, 효소가 많으면 반응물이랑 많이 반응을 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 반응할 때 1:1 매칭해서 반응할 때 활성화 에너지 값이 낮아지는 것이지. 그죠? 효소가 많다고 해서 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1:1 반응하는 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예. 자,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에 뭐 실험적인 얘기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효소 재사용 가능하다. 활성화 에너지 값을 낮춰주긴 하지만 더 넣어준다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니다. 반응하는 반응물과 효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지. 그죠? 그런 부분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